이런 일을 이제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해자를 확실하게 격리를 시켰어야죠. 근데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이런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훌륭한 경찰 조직이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로코다일입니다. 후아 호변입니다. 예, 로블로 29화 오늘은 흉기난동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에 인천에서 발생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심하게 다치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같이 있던 여경이 범행을 못 막고 도망을 가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윗집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미친놈이에요. 평상시에도 신고가 많았대. 위에 사람이 아랫집 딸이랑 부인을 막 성희롱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이날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집이 이제 임대 아파트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집을 바꿔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것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고, 하여간 그래서 4층 남자가 이 3층에 계속 시비를 거는 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그거를 경찰이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오후 5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출동한 남자 경위 한 명은 피해자 측 남편을 1층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가해자는 어떠한 조치 없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였고, 3층에서는 여자 순경이 부인과 딸에게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이 가해자가 자유로이 4층에 지금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딸과 부인 그리고 여자 3명만 있었던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4층에서 3층으로 쫓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경찰이 있는데도 가가지고 부인 목에다가 칼 이렇게 쏘가지고 다치게 하고 막 뿜어져 나오는데 여경이 도망을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막는 걸 딸이 했답니다. 엄마가 칼이 찔렸으니까 밀치고 그러다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 그리고 1층에서 이제 남자 경위가 있었잖아요. 네.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같이 가자 했더니 경찰 나 안 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무서우니까 안 갔겠죠. 여경만 문제가 아니고 같이 있던 남자도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여성 순경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탈을 했냐, 그러니까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 뒤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았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계속 그 장면만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다 도망가고 나 혼자 껐어. 그거를. 기억으로는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찍고 있었잖아요. 15초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네. 기타 치던 새끼는 지 기타만 들고 도망가고, 베이스 치는 새끼는 집 전체에 불이 났는데 싱크대에서 사발에다가 물 떠온 그 있고, 저는 이제 옷 벗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끄다가 안 돼가지고 손으로 일단 다 뗐어요. 불 붙은 거를 더 안 퍼지게 떼다가 안 잡히길래 담요를 덮어가지고 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면은 기억에 그런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 도 사실은 1, 2초 만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사실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근데 경찰이잖아요. 이 사람만 탓할 것도 아닌 게, 경찰이 그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트레이닝 되지 않았다, 그런 거는 경찰 조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찰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인은 이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죄질도 나쁘고 핑계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사건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범인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경찰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거기에 이제 더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대기발령 조치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별도의 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성립을 합니다. 직무유기라는 게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미루어 두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특수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일반 공무원보다 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량이 더 높아요. 이 경우에는 법정형은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 꽤 높은데? 그냥 무조건 1년 이상이네, 그럼. 그쵸. 예.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네, 예. 그러면은 경찰형이 끝이네요.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경찰의 직에 이거는- 두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들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 경찰이 현장에서 도주 이탈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찰 눈앞에서 당했으니 얼마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제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도망간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아니, 경찰이 2명이나 출동을 했는데 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쫓아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격리를 좀 제대로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막을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사건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 및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이탈해버린 게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1층에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올라가는 걸 거부를 했죠. 그 남자 경찰이. 네. 그래서 지금 참 총체적인 난국인데, 저는 이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죠. 예를 방법이- 들어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격리를 시켰어야죠. 인원이 2명이니까 네. 한 명은 가서 가해자 맞고, 근데 이게 가해자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막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격리 조치를 따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 난동만 좀 피우고 뭐 이제 좀 들어가 계세요 이런 다음에 이제 청취하고 그냥 갈라고 했겠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제 뒤에서 그냥 확 와가지고 밀치고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선 경찰이 판단하도록 두면 안 돼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근데 층간 소음이 생각보다 이런 네.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경찰들이 좀 소홀히 여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이제 경찰 내부적으로 출동 프로시저나 어떤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눈앞에서 확 튀기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패닉이 와가지고, 이게 사실 경찰 훈련이라는 게 특수부대 훈련 받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뭐 제압술 뭐 요 정도일 건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경찰이나 뭐 무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느냐 뭐 딱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패닉을 겪지 않을 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인지 이런 것도 잘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런 일이 막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엄청 강력 사건이나 아예 대놓고 진짜 막 무장한 강도나 막 이런 사람들을 쫓는 업무는 사실상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형사들이라든지 그 범인을 잡는데 아주 특화된 조직들이 맞는 거잖아요. 주치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층간 소음이니 가정 폭력이니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순경들이 가가지고 그냥 제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일선 파출소 경찰들이 맡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찰을 뭐 경찰 특공대 수준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뭐 전부 다 그런 전투 병력을 뽑아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건 저는 이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건의 발생조차 막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경찰이 이걸 100%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근데 경찰이란 직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건 맞는 겁니다. 우리 훌륭한 경찰 조직이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바! 호바로! 네.